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사냐고요?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데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다만 딱 한 가지, 그게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저는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남편,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자리를 거의 뜨지 못합니다. 병원 냄새가 집안에 스며든 지도 오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은 늘 그 사람 숨소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밤마다 깜빡 잠들었다가도 숨이 조금만 달라지면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간호라는 걸 하게 될 줄은 젊을 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요, 이상하게 원망은 안 생깁니다. 대신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어쩌나. 그 사람을 혼자 두고 가면 그 긴 밤을 누가 옆에서 지켜줄까? 이불은 누가 덮어주고 물은 누가 먹여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소원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할아버지보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딱 하루만요. 그 하루 동안 손을 잡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말 못할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 이야기도 함께 꺼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합니다. 약통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얕은 숨소리요. 젊을 땐 알람 소리에 눈을 떴는데 이제는 숨소리가 제 시계가 됐습니다. 숨이 고르면 괜찮은 날이고 숨이 가쁘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저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남편 얼굴을 봅니다. 밤새 열은 없었는지 입술은 마르지 않았는지 눈가에 통증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눈을 뜨고 저를 보면 그 눈빛 하나로 많은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아직 여기 있다는 안도 같은 것들이요. 저는 괜히 더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네요. 물이 좀 따뜻해요. 밤 냄새가 좋아요. 그런 말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들 덕에 남편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집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한텐 큰 위로입니다. 아침밥은 오래전부터 죽입니다. 살을 씻어 불리고 천천히 저어가며 끓입니다.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탈도 나고 그 탄 냄새가 하루를 망칩니다. 저는 불 앞에 서서 옛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싸던 그때요. 그땐 손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렇게 한 냄비 앞에서 오래 서 있을 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뿐입니다. 남편에게 숟가락을 대면 가끔 손이 떨립니다. 그럴 땐 제 손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더 빨리 나아지길 빕니다. 아니, 적어도 오늘만은 무사하길 빕니다. 하루하루가 기도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숨으로 하는 기도요. 낮에는 집 안이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는 낮춥니다. 남편이 놀라지 않게요. 창가에 앉아 햇빛을 들여놓고 이불을 털고 물수건으로 바닥을 닦습니다. 예전엔 이런 집안일이 지겨웠는데 지금은 이게 제 일터입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빠지면 안 되는 일이 됐습니다. 제 손길이 닿아야 남편이가 편안해지니까요. 가끔은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쪽이 저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랬겠지요. 바쁘게 살다 보니 웃음소리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소리를 오래 듣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 같아서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들으면 눈을 감고 가만히 듣습니다. 그 모습이 꼭 먼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아 저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몸이 무겁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손목은 시큰합니다. 그래도 쉬지 않습니다. 쉬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 꼭 그 두려운 상상이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어쩌지? 그 상상은 너무 선명해서 저는 일부러 일거리를 만듭니다. 빨래를 한 번 더 돌리고 약 봉투를 다시 정리하고 물컵을 닦아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할아버지는 더 지칩니다. 숨이 가빠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는 손을 잡고 등을 쓸어내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 말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밤이 되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됩니다. 불을 낮추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남편 숨이 고르지 않으면 저는 잠을 포기합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숨소리를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내일 아침까지는 같이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손이었는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와서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옵니다. 저는 내일을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을 잘 넘기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오늘 밤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일 아침까지요. 제 소원은 늘 이렇게 작습니다. 작아서 더 간절합니다. 이 작은 소원이 언젠가 크게 흔들릴 날이 올까 봐 저는 매일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함께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것도 같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더 정성스럽게 손을 씻고 더 천천히 숟가락을 듭니다. 혹시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기도를 꺼냅니다. 단 하루만요, 그 하루만은 꼭 지켜주세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조금씩 데려가더군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금세 피곤해졌고 말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손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듯 움직이셨고 다시 제 손이 닿으면 그제야 숨이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던 얘기,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둘이서 집까지 걸어오던 얘기요. 말은 느렸고 중간중간 끊겼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지만 웃음도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젊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는 더 버거워졌습니다. 밤에 응급처럼 숨이 가빠지는 날도 있었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은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원망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가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또 하루를 선물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듯 더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봤습니다. 물 한 모금도 천천히 이불 한 겹도 꼼꼼히 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거의 하루 종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멀어지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인가, 혹시 오늘 밤인가.
그 생각이 들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대신 손을 더 꼭 잡고 남편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잠을 포기한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스스로를 깨웠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을 놓칠까 봐요. 그날 새벽 남편이 아주 약하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참고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말이 기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아침 남편은 조용히 숨을 놓았습니다. 소리도 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아, 그래도 혼자는 아니었구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이제는 편해지셨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진짜 고비는 그 다음이라는 걸요. 남편을 보낸 다음 날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제 하루는 갑자기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길 필요도 숨소리를 살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소원 말입니다. 남편보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요. 그 하루 동안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감사했다고, 사랑했다고, 걱정 말고 가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혼자서 남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 하루 덕분에 저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병원 냄새도 밤마다 길을 세우던 숨소리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여전히 남편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밤에 불을 끄기 전 고요해질 때, 아무 이유 없이 손이 허전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직도 그 손을 찾듯 공중을 더듬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놓으라고 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함께 보낸 세월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여전히 남편과 살았던 날들을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아픈 시간마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보다 단 하루, 정말 그 하루를 더 살았습니다. 그 하루 동안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고 대신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게 작별 인사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냈던 하루였습니다. 만약 그 하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말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본 분이 계신가요? 병이든 세월이든 어떤 이유로든 말입니다. 그 시간은 분명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만큼 깊은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늘 행복한 얼굴로만 남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친 손, 잠 못 이룬 밤, 말없이 곁을 지킨 시간으로 남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당신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오래도록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고 괜찮다고 말해봅니다. 아직은 많이 그립지만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끝내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야기마당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